자, 이제 챕터 5 알카인이에요. 알카인. 자, 알카인은 이거는 알켄과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알켄 복습의 개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알켄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자, 알카인의 구조 성질 1장에서 우리가 했던 그 구조 그대로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탁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H 탄소, 엉덩이 탄소, 발끝에 뭐야? 또 수소 이렇게 해가지고 일직선상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면 앞으로, 지면 옆으로 해가지고 뭐야? 이렇게 돼 있는, 이게 이제 뒤쪽에도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파이 결합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실제는 이게 아주 이쁘게 이렇게 돼 있진 않아요. 전자밀도가 여기 많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약간 구형, 말해야 되나, 이렇게 관처럼 돼 있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반응 이해할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파이 결합이 2개 있다는 거예요. 혼성이 sp2가 아니고 sp 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원자가 sp 혼성이 되려면 최소한 반드시 파이 결합이 2개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한쪽에 2개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중심 원자의 sp 혼성도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파이 결합을 2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응성의 입장에서는 알켄과 유사하게 뭐 한다? 파이 전자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반응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알카인 합성법부터 보면 이제 합성법이 나오죠. 근데 요거는 또 역시 배운 반응이 아니라서 그냥 여러분들 보고만 넘어가세요. 이런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을 해봅시다. 반응은 이거는 알카인은 그러면 반응 5가지 해야 되는데 5가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할로젠 7쪽, 산소 6쪽, 그 다음에요 4쪽 카베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1쪽, 그러면 7쪽, 6쪽, 1쪽 하면 2개나 남았는데 산염기, 산화하는 반응, 산화하는 반응, 산염기 반응 이렇게 해서 5가지 나와요. 여기는 뭐 산염기 반응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HX 첨가 반응이에요. 자, HX 첨가 반응, X2 첨가하고 HX 첨가 둘 다 일반 유기에는 나오는데 기본 시험에 출제되고 또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코니코프롤로 2번 첨가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 카메라 이쪽으로 좀 볼까요? 자, CH3C에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이해하기가요. H 뭐냐면 BR 됐어요. 처음은 어떻게? 처음은 전혀 어렵지 않음. 왜? 이거는 말코니코프롤을 따질 필요가 없죠. 왜? 최완기와 개수가 항상 같으니까 다른 경우에는 뭐 적용해야 되겠지만 C에 여기 H가 들어가고 CH3가 되고 카보 양이온이 되어 있죠. 여기다 그 다음에 이제 BR-가 들어간다고. BR-가 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디 하나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CH3C에 BR에 C에 H에 CH3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중요하다. 이게 그 다음 단계에서 뭐야? 과연 말코니코프롤이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예요. HBr을 넣었을 때 말코니코프롤을 적용하려면 요 파이 결합이 뭐야? 요거 먹고 브롬 내어주면서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결과가 맞나요? 그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CH3C에 여기 뭐가 되고 카보 양이온이 되고 여기에 HH가 2개 원래 하나 있던 데다 또 하나 더 결합되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는 아니다고요? 여기에 H가 결합되고 여기에 CH3가 된 요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반대로 H가 이쪽에 꽂혀가지고 카보 양이온이 생성되는 게 아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더 안정하다는 거죠. 왜 이래 잘 모르겠음. 자, 여러분들 이걸 페이지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 자꾸 앞으로 가라는 게 기본 원리를 이해를 확실히 해야지 감이 잡히기 때문에 공명구조 파트에서 30 몇 페이지? 6페이지 펴보세요. 페이지 36페이지에 페이지 36페이지에 거기 보면 공명구조 중앙에 파이 전자의 비편자가 일어나므로 공명구조를 그려야 된다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이번에 이번에 4번째 구조에 보시면 요 구조가 나와요. 뒤집어 놓은 구조. 보입니까? 그쵸? 이게 뭐가 가능한 구조냐면 다른 것들은 보통 파이 결합 옆에 즉 세 원자에 걸친 비편자인데 이거는 특이하게 이런 구조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요.
비공유 전자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비공유 전자상이 어떻게 돼요? 옆에 카본 양이온이 있으면 뭐가 일어나냐면 공명 안정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Br 좀 어렵다 그렇죠? 자, CH2, CH3 그럼 여기 플러스가 되겠죠. 전자가 이렇게 가버리면 형식 전화가 여기 플러스가 돼요. 자, 이렇게 공명 안정화가 일어난다는 거는 카본 양이온이 이렇게 공명 안정화가 일어난다니까? 그럼 뭐야? 전자의 비편자가 일어나서 안정화되니까 이 중간체보다는 이 중간체가 더 안정하겠죠. 그렇죠. 그럼 자연은 이 경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Br-가 어디 들어가요? 또 뭐야?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서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코니코프를 첫 번째 반응은 말코니코프를 아니지만 두 번째 반응은 말코니코프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선생님 BR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BR 되가 CBR 되는 거 BR이 결합을 두 개를 해버리는 이상한 구조가 나오니까 그거는 불안정해서 안 만들어지고 예. 여기에 하전도 있고 여기도 하전도 있는데 탄소 쪽으로 들어가서 결과가 이게 만들어져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카인의 소화 반응이에요. 이게 좀 특이한 반응인데요. 알카인의 소화 반응. 자 소화 반응인데 여기 보세요. 알카인 있고 물 있죠. 그 다음에 수원을 사용했는데 앞에는 OAC라는 걸 두 개 들었는데 이거는 D 꽁무니만 다르지만 어쨌든 수원 촉매를 사용했어요. 거기다 산 촉매까지 사용했어요. 알카인 반응이 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알카인에서 알킨 갈 때 카보양이온 생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촉매들을 막 넣어서 결과를 하면 결과가 수원 촉매, 산 촉매 둘 다 말코니코프르이죠. 그래서 말코니코프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 OH가 들어간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 대갈로 해서 에놀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친구가 뭐야? 케토폼으로 가버리는 결과가 수화 반응은 일어났는데 이게 뭐야? 카보닐로 가버리는 아주 이상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가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시험에도 자주 나왔어요. 자, 그걸 우리가 한번 보면 이런 논리예요. 그 메커니즘 보시면 H에 거기 이제 수원 이제 HgSO4가 수원고리 중과체를 형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2 플러스고 여기 2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데 수원고리 중간체 비슷하게 생성돼요. 아주 완벽한 중간체는 아닌데 제가 좀 멍성하게 그려놨죠. 어쨌든 그냥 H 플러스하고 여기가 뭐 플러스 비슷하게 돼가지고 되고 그럼 요 자리에서 말코니코프롤로 첨가될 때 요게 H가 O가 이쪽에 들어가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R C에 O H2 플러스가 되고 여기 뭐야 C H G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되는데 뭐 지금 여기 요 구조는 안 나와 있죠. 제가 뭐 기본 유기에서 그림은 해주지만 필기는 해주지만 실제로 시험에서 이런 거 중요하진 않아요. 결국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산 넣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몇 단계 거치면 뭐가 되냐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여기서 OH가 들어가고 여기서 뭐야 CHS H가 하나 더 들어간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CHS 요 HG가 뭐로 바뀌냐면 H로 바뀌어요. 그래서 알겠죠? 그럼 결국엔 여기 H 하나하고 여기 OH가 들어간 결과고 H가 많은 쪽에 들어갔으니까 말코니코프 수화 반응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수화 결과가 이게 나왔어. 그런데 이 친구가 불행하게 대갈로를 이렇게 해놓는 거는 어떤 분자에다가 대갈로를 해놓은 거는 불안정한 중간체란 말이에요. 선생님, 다른 거는 불안정한 중간체를, 이런 거는 왜 대갈로 안 해놓습니까? 요거는 딱 보면 하전들이 막 있고 그래서 불안정하다고 알죠. 그래서 대갈로 안 적는데, 분자로 표현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건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할 때는 대갈로로 해서 불안정한 중간체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줘. 이게 뭐냐면, 여기 요 이중결합을 N이라 해요. 내가 아까 보니까 모바일에도, 우리 학원에 모바일 있죠. 모바일, 거기도 제 명명법 무료 특강이 있더라고요. 모바일로 들으세요. 알겠죠? 지하철 갈 때 게임하지 말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강남역에 이렇게 제가 지하철 출근 오는데, 예, 게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물론 뭐 직장을 다니니까 그런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독서를 하는 게 더 나은데, 그죠?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게임자도 몰라요. 그럴 시간도 별로 없고. 독서 아니면 음악 듣고, 뭐, 그렇게 하지, 뭐, 게임을 하는 데는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게임에 대한 시간을 줄이든지 하지 마시고, 대신에 독서하시든지, 음악이라도 차라리 들어서 정신건강을 좋게 하든지. 게임하면 정신건강 좋아지나요? 막 사람 쏴주기 그렇게 하면. 자, and all. 자, 그래서 enol이라는 이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중결합과 알코올이 같이 있는 구조예요. 이런 구조는 뭐야?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서 토토모화라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뭐가 돼버렸냐면 CH3 케토 형태가 돼요. 에놀 형이 무슨 형이? form이에요. 이거는 형, 뭐 brother가 아니고 에놀 형태가 케토 형태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토토모화를 거쳐서 뭐야? 에놀이 보다 불안정한 게 케토가 되면 보다 안정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팁이 뭐냐면 파이 결합이 뭐야? 판단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CO 파이 결합하고 CC 파이 결합하고 자, 처음 묻는 건데 어느 게 더 안정할까요? 어느 게 안정할까요? 왜냐하면 시그마 결합보다는 아무래도 파이 결합이 더 불안정하잖아요. 그럼 그 불안정한 걸 두 개를 비교하면 분자 전체 안정성을 좌우하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쨌든 파이 결합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C와 C에 있고 C와 O에 있으면 파이 결합이 왜 불안정하죠? 네, 위아래로 전자가 웅 뜨가 있는데 탄소보다는 산소가 있으면 산소는 정겸성도가 높기 때문에 파이 전자를 쫙 잡아당기겠죠. 파이 전자가 쫙 잡아당겨지면 핵 쪽으로 더 오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안정해지겠죠. 그래서 파이 결합이 안정성으로 판단하면 CO 파이 결합이 CC 파이 결합보다는 더 안정해요. 여기서.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CC 파이 결합이 뭐라 CO 파이 결합으로 바뀌면 자연은 더 안정해지기 때문에 결과 생성물은 요거예요. 토토모아에서. 자, 그러면 이 토토모아라는 게 뭐냐면 정의가 뭐냐면 모화는 구조의 성질체의 평형이 이동하는 걸 이야기해요. 알겠죠? 평형 이동 또는 평형 반응. 즉, 평형 반응에서 보통 우리 토토모화하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평형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 사실 분자식이 같고 연결 순서가 다른 구조의 성질체죠. 그래서 구조의 성질체의 평형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토토모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 보세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죠. 이제 산촉매가 있어요. 에놀폼이 산촉매에서 H2에 O에 플러스가 되어 있죠. 산촉매가 되어 있으면 이 친구가 가요. 말코니코프로를 적용하면 돼요. 말코니코프로를 적용하면 되고 여기 CH3가 되고 여기 카보 양이온이 되면 또 이것도 뭐예요? 아까 방금 브롬 했던 거고 마찬가지로 이 비공유 전자상에 이렇게 공명 안정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O, H 땅땅 플러스가 되고 CH3 이렇게 돼요. 마지막에 요 주변에 있던 물이 요 비공유 전자상 하나를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전자상을 하나 더 줘버리면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결국에는 뭐야? 산촉매로 튀어나와 버리고 결과 생성물은 뭐야? 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에놀 중간체가 뭐야? 이렇게 바로 케토폼으로 이 과정은 도록 끝이면서 어떻게 돼? 토토모아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스토리텔링 하면 뭐예요? 스토리텔링은 알카인 알카인 수원 촉매 소화는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돼요? 뭔 중간체? 수원촉매라고 제가 하는 거는 수원촉매 하면 앞에서 복습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말코니코프 첨가가 일어나잖아요. 이거 필기도 하셨죠? 수원고리 중간체 생성 후 말코니코프 에놀이 토토모아 되어서 이게 이제 뭐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카인 수원촉매 소화는 수원고리 중간체 생성 한 후에 말코니코프 소화로 에놀이 형성해요. 그런데 에놀이 불안정해서 토토모아 되어서 케토폼이 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반응 전체의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스토리텔링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죠.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즉 메커니즘을 말로 해서 그리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카메라 좀 볼까요? 할 수 있죠. 그러면 안티말코니코프 소화는 없나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제가 통과 저기 뭐고 일반 유기에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토모아 현상은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요. 뭐라고? 토토모아는 구조이성질체의 평형 반응, 평형 이동이 일어나는 것을 토토모아 현상이라고 해요. 자, 주로 토토모아 현상은 결국에는 이동한 결과가 보면 원자 이동은 H 플러스가 이동해서 여기로 간 거죠. 대부분 다 H 플러스가 이동한 결과인데 어쨌든 구조이성질체가 보다 안정한 구조이성질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7쪽, 6쪽 산소 첨가되는 거 했죠. 그 다음에 이제 4쪽 안 한다고 했죠. 카벤 안 나오고 1쪽 수소 첨가 반응이에요. 수소 첨가 반응은 알케인에서 신 첨가만 있었죠. 그쵸?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알켄에서 알케인 될 때 신 첨가만 있었는데 이제 이 알켄 될 때는 수소와 반응이 이제 신 첨가되어 있고 트랜스로 만드는 것도 있고 왜냐면 그때는 알케인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HH 두 개 첨가될 때는 뭐 포화됐을 때 의미가 있지만 알켄은요 H가 어떻게 첨가되냐에 따라서 시스형도 생기고 트랜스형도 생기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신 첨가 반응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 글자를 제가 읽어보면 알카인은 반응성이 좋아서 파이 결합이 두 개 있으니까 반응 속도가 높다 이런 것이 아니라 파이 결합이 두 개나 있으니까 파이 결합이 연거푸 경상도 사투리인가? 뭐라죠? continuously. 연속적으로, 반응성이 좋아서 알케네스와 같은, 금속 촉매를 사용하면 연속적으로 두 번, 환원이 일어나서 알케인으로, 즉, 포화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린들러 촉매를 사용하지 않고 PD만 사용하면 어떻게, PD만 있는 건 린들러 촉매가 아니고 우리가 앞에 쓴 거예요. 그거 하면 수소 들어갔다가 또 파이 결합이 있죠. 있네! 그래서 또 들어가서 완전히 포화가 되어버리면 별로 영양가 없는, 석유 가지고 이런 거 만드는데 다시 석유로 돌려보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고 이제 촉매를 조금 브레이크를 거는 촉매의 활성을 조금 줄여놓은 린들러 씨가 힌들러 씨 사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린들러 씨가 만든 촉매예요. 팔라듐에다가 CaCO3, 뭐 퀴놀린 이렇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보통 요 두 가지를 대표 촉매를 하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름으로 나와요. 린들러 촉매 이렇게 하면 수소가 뭐야? 땡땡 하고 끝나는 거예요. 땡땡 하고 그러면 뭐야? 여기 쓰는 거, 요렇게 첨가된 거네요. 요렇게 하고 첨가된 거 끝난 거니까 뭐야. 수소가 결국에는 알켄만 딱 얻어지고 시스 알켄이 항상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뭐 하면 H2 첨가해서는. 알겠죠? 촉매를 좀 다르게 써가지고 반응을 뭐야. 완전히 포화시키지 않고 포화된다는 말은 알케인이 되는 거예요.
포화시키지 않고 알켄 되거나 시스 알켄을 만드는 게 이거예요. 요거는 메커니즘이 필요 없어요. 그냥 툭툭 또는 툭툭 해가지고 시스 알켄 만들어지는 거 시약을 외우시면 됩니다. 앞에 논리는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으니까 그 논리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안티첨가 반응. 결국 이거는 이제 신첨가 반응이죠. 안티첨가 반응은 뭐냐면 안티첨가 반응은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 결과가 시스가 아니라 반대 방향에서 수소가 들어간 트랜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결과는 린들러 촉매를 어쩌고저쩌고 해서 될 수가 없어요. 수소 첨가되면 신 첨가가 나오기 때문에 아예 시약이 완전히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Na 또는 Li Na 금속이나 Li 금속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NH3라는 물질을 사용해요. 자, 여기서 메인 시약이 NH3가 아니고 메인 시약이 NH3라면 말이 안 돼요. 왜? NH3는 친액체라 했잖아요. 친액체하고 친액체하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처음 여러분들이 나왔는데 번호도 없죠. 1번, 2번. 왕창 다 넣으면 한 반응 속에 세 가지 물질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어느 거와 어느 것이 들어갈 거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메커니즘을 이제 출발하는 출발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가 어디로 가셨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뭘 하느냐면 이제 메커니즘을 한번 해봅시다. 자, 알카인이 있어요. 자, 여기서 NA가 있어요. NA를 대표적으로 했어요. NA 하면 여러분들 NA 하면 체외각이 전자가 하나 있고 이온 결합을 잘하는 물질로 이온 결합할 때 배웠죠. 근데 이제 이 물질이 이온 결합할 때 상대방에 CL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아예 비금속. 이거는 금속이죠.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그 말 자체가 금속은 전자를 주고 비금속은 전자를 받아요. 지금 이게 이온 결합은 안 됩니다. CL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금속은 전자를 주려고 하고 비금속은 전자를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 전자 하나 줄게 하고. 근데 전자가 하나밖에 없죠. 전자 쌍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자 흐름이 전자 하나가 이렇게 흘러갈 때는 화살표를 쌍화살표가 아니라 한쪽만 있는 화살표를 써요. 하나 탁 꽂아줘요. 하나 줄게 그러면 얘가 부담스러워해요. 왜? 옥택들 만족하고 있는데 never 절대 9개 이렇게 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째요? 탁 오면 그래 그러면 이 전자쌍을 어디로?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한쪽으로 보내지 않으면 옥택들을 넘어서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모자라는 것은 괜찮아요. 불안정하긴 하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전자 하나만 내가 받고 한 쌍은 이쪽으로 줘버렸으니까 요거는 6개 7개 옥택물 만족하지 않고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 옥택물 만족해요. 이거는 불안정한 중간체인데 이게 합리적이지 않지는 않다고. 이거는 괜찮아요. 왜? 불안정하긴 하지만 옥택들을 위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모자라는 거는 중간체로 가능은 하거든요. 카보 양이온이든 이걸 뭐라 하죠? 라디칼이라고. 이걸 음이온 라디칼 또는 애네온 라디칼 이렇게 하는 이상한 중간체가 만들어졌어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두 가지가 한 번에 불안정한 종이 두 가지가 생성되는 거. 자, 왜 그럼 선생님 이것만 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요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논리가 이거예요. 요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 이게 뭐가 되죠? 시스가 되죠. 요것도 사실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스 중간체보다는 트랜스 중간체가 시스보다는 트랜스가 더 안정하듯이 그거예요. 그래서 트랜스 중간체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서 그 다음 단계에서 보시면 NH3가 나와요. 이 NH3가 여기서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여기서 프로톤 잡아먹는 역할을 해요.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들어요. NH는 굉장히 산성이 약해요. 그런데 결과를 해놓고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보세요. 프로톤 잡아먹어요. 이게 너무 불안정하니까. 이게 이때 pK 값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NH2에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었으면 플러스 하지 말까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되었으면 요거 pK 값이 얼마인지 여러분들 저 앞에 아니라 아예 바로 뒤에 나오는가? 여기 나오네. 아민 40 나오죠. 103페이지 그 옆에 페이지에 거기 보면 아민의 pK 아민은 요게 뭐가 아민이냐면 요
NHH 이걸 아민이라 그래요. 이 아민하고 뭐야? 지금 요 NH3는 거의 유사한 pK 값을 가지고 있어요. 왜? 여기 H2에 H 돼 있으면 제가 지난번에 알코올의 차수에 따라 pK 값 할 때 1차 알코올 16, 2차 알코올 17, 3차 알코올 18이라 했죠. 그러니까 알킬기 하나 달렸다고 해서 pK 차이가 엄청 나지는 거 아니니까 이게 38점 뭐 얼마, 이거는 40점 얼마 이래요. 그래서 뭐 그냥 40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거 pK 값이 얼마란 말이에요? pK가 얼마? 40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새로 생성된 요게 산이 돼 있죠, 산이. 요거의 pK 값은 알켄의 pK 값 아까 제가 드렸죠. 얼마? 45 정도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pK가 뭐야? 40에서 45로 가는 거는 정반응이 우세한 평형 반응 맞죠? 그렇죠. 정반응이 우세한 평형 반응이에요. 그래서 반응이 진행된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당량이 두 당량 필요해요. 또 하나가 들어가서 어디로? 여기 가서 탁 꽂히고. 그러면 이제는 여기 이제 음용이 되겠죠. 다시 뭐 또 한 당량의 NH3가 뭐야? R, C에 R에 HH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결과 트랜스 알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NH3 있죠. NH3는 용매면서 그 다음 뭐야? H 플러스 도너 소스 프로톤 소스로 작용돼요. 알겠죠? 여기 적어 놓으세요. 용매면 요걸 다 녹일 수 있는 거는 암모니아 같은 용매. 선생님, 그리고 용매를 냄새나는 암모니아를 왜 씁니까? 알코올 같은 걸 쓰면 되죠. 나중에 알코올 배울 때 나오는데 알코올 같은 경우는 요거 NA하고 반응을 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이 NH의 산도가 굉장히 약하지만 중간체하고 산력이 반응을 할 수 있을 만큼 되는 이런 암모니아나 아민도 어떤 경우에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NH 결합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트랜스 알켄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있죠? 네. 이거는 뭐 역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메커니즘을 아예 화살표로 그리는, 맞는 거 틀리는 거 그런 시험도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커니즘도 꼭 그려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알카인의 산염기 반응, 친액치로서 알카인 음이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pK 값 적어놓은 거 있죠. 네, 이쪽으로 좀. 네. pK 값 적어놓은 거 보시면 CC pK 값이 알케인은 50에서 60, 뭐 50으로 알고 계셔도 상관없고 알케는 45, 알카인은 25, 벤젠은 47. 벤젠은 지금 여기 배우지 않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격변한 엄청나게 산도가 증가되는 게 알카인이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사실 산염기 반응에서 못 써먹어요. 산도가 너무 약해서 pK가 이렇게 높은 건데, 그런데 알카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용한 친구예요. 탄수화수 결합 길이는 154, 134, 120 피코메타. 3중 결합으로 갈수록 길이가 작아지고, 벤젠은 뭐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의 중간 정도 되는 거. 이거는 벤젠을 할 때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결합 해리 에너지는 뭐야? 어떤 걸 알아야 되더라? 알케인, 알켄, 알카인 3중 결합을 할수록 커지는데 2배가 되지는 않아요. 3배가 되지는 않아요. 왜? 알케인 했을 때는 시그마 결합만 있고, 알켄일 때는 뭐야? 혼성도 달하면서 시그마 결합 하나, 파이 결합 하나니까 딱 곱하기 2가 되는 게 아니고, 곱하기 2개보다 못 돼요. 왜? 파이 결합이 더 불안정하니까. 깨지기가 더 쉬우니까. 그래서 347의 2배가 아니라 2배가 좀 못 되는 611. 그럼 347의 3배가 아니라 3배가 훨씬 못 되는 837이 알카인의 결합 해리 에너지다. 이거는 보통 뭐 일반 화학에서 다 배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인 산도를 이제 해놨는데, 산도는 pK 값이 뭐야? 높아지는 순서는 산도가 낮아지는 순서고, 짝염기의 염기도가 높아지는 순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볼까요? 세 가지로 비교해보면요. RCH3, RCH에 CH, 요 H 하나 떨어져 나가는 거, 알카인, H 떨어져 나가는 거. 자, 이걸 pK 값은 여러분들 그냥 외워버리세요. 50, 45, 25예요. 자, 그러면 pK 값이 높아지는 순서가 뭐야? 산도의 여기에요. 산도의 여기죠. 그럼 뭐야? 결국 이 말은 뭐야? 산도가 낮아지는 순서 맞죠? 그 다음에 요걸 보세요. 이거 이제 짝염기가 보다 약한 산의 짝염기는 보다 강염기라겠죠. 그래서 R, CH, CH. 제가 지난번에 그림으로 오버해가 그려줬죠. R, C, C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오버해서 요렇게 길쭉하고, 요거는 좀 덜 길쭉하고, 요거는 뭐야? 아주 이렇게. 마이너스, 똑같은 다 마이너스라도, 마이너스라도 뭐야? 핵이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 훨씬 안정하죠. 그래서, 안정성, 산도는 뭐야? 산도 이렇게 되는 거. 지난 시간에 이거 시큰 연습했죠? 그 논리예요. 지금 이걸 그냥 글자로 적어 놓은 거예요. 짝연기가 상대적으로 안정할수록 그 상대적인 짝산의 산도는 더 높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대표적인 물, 알코올, 알카인, 아민, 알켄, 알케인의 pK 값을 가지고 지금 그 밑에 있는 게 pK 값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적어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카메라 이쪽으로 좀 볼까요? RC 알카인, 이게 말단 알카인이라 하는 거예요. 말단에 H가 있으니까. 네. 제가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잡아먹겠죠. 그렇게 전자상은 누굴 줘요? C를 주면 알카인 음이온이 되고 HB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의 pK 값을 한번 말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거 pK 값은 25로 알고 있죠. 그쵸? 그렇게 25로 알고, 이거의 pK 값은 얼마가 돼야 되죠? 최소한 뭐보다 커야 된다? 25보다는 커야 되겠죠? 왜? 정반응으로 진행돼야 되니까.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요걸 뭘 사용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즉, 염기의 짝산의 pK 값입니다. 염기의 pK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NaNH2를 사용하면 이 친구가 뭐가 되겠죠? NH3가 되겠죠. 프로톤 하나. 이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그죠? 하나 잡아먹으면 NH3가 되겠죠. 그러면 알카인 음이온이 되죠. 요거의 pK 값이 얼마예요? 40 정도 된다고 했죠. 지금 이제 외웁니다. 그럼 25에서 40 되는 거는 역반응도 그럴 수 없는 pK 차이가 7 이상이니까 장축산에. 그래서 이런 걸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친구의 성질, 구조와 성질이 뭐예요? 진액체죠. 그렇죠. 왜? 촌자가 풍부하고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친액체로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카인을 가지고 또 다른 알카인을 만들 때 이거 써먹어요.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보시면 요거는 SN2 반응이라고 저 뒤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뭐 Na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는 NA가 양이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Na, NH, NA가. 근데 뭐 NA를 안 쓴다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R 다시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H. 비슷한 걸 뭐 앞에서 이거 OH 마이너스 요거는 HHH 뭐 CL 이렇게 하는 걸 몇 번 보긴 했는데 요거 요렇게 하고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강 감은 잡을 수 있어요. 이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니까 틀림없이 어딜 간단 말이에요. 이 마이너스는 델타 뭐야? 플러스를 향해 가겠죠. 그리고 이 친구가 뭐야? 앞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게 전자들이 있으니까 뒤쪽으로 뒤통수로 닥치는 후면 공격을 더 좋아해요. 이 자세한 거는 뒤에 배웁니다. 그래서 후면 공격에서 가는 이 반응이 SN2 반응이라는 유명한 반응이에요. 할로젠 알키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R, C, C에 CH2하고 그다음 뭐야? R 다시 이걸 이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려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반드시 이게 몇 차 할로젠 알킬이다. 1차 할로젠 알킬을 써야 된다 하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2차가 되면 뭐 제거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복잡한 게 있어요. 그거는 그 챕터에서 배우고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탄소 결합을 형성해 버리면 말단 알카인이 뭐가 되는 거야? 말단 알카인이 즉 알카인의 구조가 제일 말단에 있다가 이제 사이로 들으니까 이게 내부 알카인이 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산염기 반응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산화 반응. 자, 산화 반응은 산화제 오존. 여러분들이 오존은 뭐야? 뭐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은 성층권에 그죠? 뭐 있어서 가지고 외부에 있는 저기 우주에서 나오는 안 좋은 뭐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을 흡수하는 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존은 뭐야? 오가 존재한다는 거야. 무슨 오가? 그냥 산소도 산화성이 좀 있는데 오가 하나 더 존재하는 O3는 뭐야? 산화제예요. 산화제들은 주로 과도하게 산소가 많이 있는 거예요. KMNO4, KMNO3
산소가 4개나 있네. 아까 OSO4, 그렇죠? K2CR2O7 이런 것들 전부 다 산화제로 많이 써먹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떻게 산화를 시키면 알켄에서 이 시약들이 또 나오는데 지금 여기 알카인에서 이게 더 간단해서 기본 강의에서 이것만 제가 할게요. 알카인에서 오존을 넣으면 이거는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는 파이결합 깨지면서 또 파이결합 나오죠. 3중결합 산화, 2중결합 산화되면서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산화가 이렇게 되어버려요. 이쪽에 산화가 이렇게 되어버려요. 뭐 R 다시 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R 다시. 완전히 카복실산으로 쫙 산화가 되어버려요. 카복실산이 된다는 거는 맛이 갈 대로 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기물이 최종 산화 상태가 CO2지만 생체 내에서 어떻게 돼요? 해당 과정 글루코스에서 어쩌고 G6P 그다음에 뭡니까? 글리세랄덴 3포스페이트 어쩌고 뭐 포스페놀 파이브레이트 해가지고 파이브레이트 되었다가 TC 회로 아세틸코헬로 들어갔다가 제일 마지막에 뭐죠? 전자전달기가가 CO2로 나오죠. 그런데 그거는 정말 복잡한 회로에서 일어나는 거고 대부분 유기화학 반응은 산화가 되면 카복실산으로 거기서 카복실산 즉 TC 회로는 대부분 다 카복실산이죠. 그리고 해당 과정의 마지막도 카복실산 피루부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정도에서 끝나버린다고요. 그래서 이거 반응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KMNO4 하는 거 있죠. KMNO4 OHH2 이 친구 뭐야? 파이결합 다 깨버려. 그래서 H2O 이렇게 집어넣으면 다 뭐야? 역시 똑같은 이런 산화 결과가 나와요. 파이결합에 이제 두 개가 있는 이 산화는 유기화학에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택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산화가 또 파이결합도 잘 되구나, 알카인. 그래서 자연에서 3중결합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산화가 너무 잘 돼버렸기 때문에 다 맛이 가가지고. 그래서 천연물 중에서 3중결합이 있는 게 제가 천연물 화학이라고 약대에서 배웠는데 거의 없어요. 알켄은 당연하게 많이 있죠. 콩기름, 참기름, 들기름 다 파이결합, 탄소 파이결합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런 것보다는 요거는 아마 산화가 되면서 가소화돼가 여기까지 가버리는가 봐. 그래서 존재하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손가락, 5손가락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할로젠족, 7족, 그 다음에 6족, 산소 들어갔고, 그 다음에 5족 없죠? 4족 없죠? 1족, H2 첨가하는데 있고, 그 다음 산염기 산화하는 반응.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된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거는 한 거고요. 자, 산화된 거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봅시다. 자, 그래서 어디 있나요? 여기 보시면, 두 당량의 HX를 첨가하면 알카인에서 말코니코프. 여기는 처음부터 말코니코프를 적용되죠. 왜냐면 이거 알킬 H 쓰니까 H 많은 쪽에 H 하나 들어가고 HX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HX 들어가면 또 여기 XX. 이렇게 표현할 때 여기 XX 이렇게 수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CX2 하면 CX 두 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코니코프 2번 연속 첨가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족 산소죠. 산소가 들어가서 결국 산소가 들어간 꼴이 되는데 이거는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까 토토마, 이거는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스토리텔링 말씀드렸죠. 수원총매 소화 반응은 수원고리 중간체 거쳐서 소화되어서 말코니코프 소화되어서 뭐가 되고 에놀이 형성되고 그 에놀이 토토마화 되어가지고 케토폼이 되는 것이 소화 반응이에요. 안티말코니코프 소화는 반대로 되어가지고 역시 토토마화 되는 게 나와요. 근데 지금은 요거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첨가, 즉 수소 첨가 반응에서 이렇게 독성이 촉매 활성이 좀 작은 린들리 촉매를 사용하면 한 번만 딱 첨가가 되어서 시스 알켄이 만들어지고 요거는 알칼리 금속, 전자를 굉장히 잘 주는 알칼리 금속과 그 다음에 용매면서 프로톤 소스로 사용되는 일종의 산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보통 거의 염기 또는 친액체인데 이 경우에만 특이하게 산으로 사용됐던 거죠. 자, 그래서 프로톤 소스로 사용되어서 트랜스 중간체 거쳐서 트랜스 알켄 생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커니즘이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뭔가 일종 해고 그다음에 산염기 반응 요거. 산염기 반응 말단 알카인은 pK25 정도의 산성의 수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염기 반응 이후에 알카인 음이온 만들어지고 이것이 친액체로 작용해서 친전자체와 반응하여서 내부 알카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산화 반응. 무슨 산화제를 써도 대부분 다 카복실산 종투로 다 산화가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알카인의 주요 반응을 정리했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알카인은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연습 문제, 복습 문제는 제가 못 풀어드리는 게 시간 관계상 못 풀어드립니다. 근데 뒤에 해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쭉 해설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답만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 반응들을 이해하면 뒤에 있는 것은 대부분 다 풀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8페이지 보면 유기화학은 손으로 배우는 과목이다 돼 있는 거기 손으로 제가 그리듯이 제가 그리는 거 손으로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치환기를 바꾸어 가지고 창의적으로 복습하려 했죠. 알케는 제가 고리를 적었는데 알카인은 고리가 하나도 없죠. 알카인은 여러분들 왜 고리가 하나도 안 만들어지느냐 하면 알카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하고 여기가 탄소가 4개가 한 선상에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럼 고리가 만들어지려면 고리가 굉장히 커야 돼요. 보통 육각고리, 칠각고리, 팔각고리도 되기 쉽지 않아. 10각고리 이 정도 되는 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잘 나오지도 안 하고요. 그래서 알카인은 고리 형성이 힘들어요. 4개의 원자가 한 선상에 있기 때문에. 알케인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원자가 한 선상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120도니까 이렇게 되는 게 전혀 무리가 없죠. 그렇죠? 요거는 4개가 선상에 있어서 이게 고리가 이렇게 되는 게 정말 힘들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알카인은 고리를 보기가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6장을 좀 하고 가도록. 6장은 이제 개념 잡는 거라서 제가 어느 부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반응을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진도를 맞출 수가 있었어요. 자, 입체화학이에요. 입체화학이라는 거는 앞에도 입체화학 했어요. 시스트랜스도 입체화학이에요. 입체 이성질체인데 그 개념이 그 페이지 있죠. 109페이지에 그 표지 챕터 표지 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어떤 맵이 하나 나와 있죠. 아이디어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의 어떤 맵이 나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 챕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입체화학에 관련된 용어들이 나와요. 용어들이 다 번호로 되어 있어요. 광학활성 부분 입체 라세미아까지 딱 10가지 용어예요. 10가지 용어. 자, 그래서 10가지 용어를 배우는데 그 10가지 용어를 배우기 전에 그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입체 이성질체라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돼서 그 110페이지 보시면 입체 이성질체가 뭐다, 구조 이성질체가 뭐다 해가 이성질체 전체를 다 정리를 해놓았어요. isomers 이성질체라는 거는 분자식으로 표현된 거는 같은데 진짜는 전혀 다른 물질을 이성질체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구조 이성질체와 입체 이성질체. 구조 이성질체는 앞에서 배웠듯이 연결된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같은 작용기인 알코올인 경우에 알코올이 1차 알코올 옆에 있는 건 2차 알코올. 그래서 차수가 다른 탄소 OH가 결합된 탄소가 다른 알코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작용기 그 밑에 있는 거는 알코올이고 하나는 그 옆에 있는 거는 CH3O, CH3는 에서예요. 알겠죠? 그런 경우에도 뭐가 된다? 그런 경우에도 구조 이성질체에 속한다고요. 연결 순서만 다르면 됩니다. 그 작용기가 항상 같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입체 이성질체 같은 경우는 작용기도 똑같아요. 연결 순서도 똑같아요. 알겠죠? 대신에 뭐만 다르냐면 원자의 공간 배열만 달라요. 공간에서 결합된 방향, 공간의 배열이 다르다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했던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는 게 시스트랜스형 부분 입체 이성질체. 그게 뭐냐면 부분 입체 이성질체예요. 그거는 어느 한 부분만 공간적인 방향이 다르고 또 다른 한 부분은 같다. 그래서 부분 입체 이성질체. diastereomers 이것은 떠오르는 게 없죠. 근데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는 한국 용어가 더 와닿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게 enantiomers. 이 거울상 이성질체예요. enantiomers. 그래서 이 거울상 이성질체라는 용어부터 시작해가 쫙 반응이 이렇게 용어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 거울상 이성질체가 뭔지 1번 우리 봅니다. 제가 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적어 놓았기 때문에 번호를 붙여 놓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들고 쭉쭉쭉쭉 여러분들도 나중에 갈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도대체 거울상 이성질체라는 그 입체 이성질체가 뭔지. 자, 봅시다. 자, 거울상 이성질체는 제가 정리해 놓은 걸 펼게요. 거울상 이성질체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거기 있는 걸 조금 더 줄여가지고 해놓았어요. 굳이 필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밑에 나오는 거니까. 그 110페이지에 보시면 거울상 이성질체는 enantiomers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뭐 안티라는 이것도 아니고 N 뭐 어떤 이 용어 가지고 제가 뭐 확 끄집어내긴 힘든 것 같은데 isomers라는 어떤 그 줄임말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어떤 분자가 자신의 거울상 관계인 분자와 겹쳐지지 않는 다른 분자일 때 이들은 서로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라고 해요. 서로 거울상 이성질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용어가 상당히 힘든 게 여러분 친구 있죠, 친구. 나는 친구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친구다. 말이 안 되죠. 나와 조한길이는 친구다.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를 이야기할 때 친구라는 용어를 쓰죠. 맞죠? 그것처럼 거울상 이성질체도 거울상 이성질체를 가질 수 있는, 즉 친구를 가질 수 있는 이름에서 관계를 이야기해요. 관계.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가 서로 거울상 이성질체다. 그래서 제가 enantiomers 이렇게 해가지고 S를 적어 놓았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걸 이야기하고요.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별로 없어요. 제품 같은 경우는 콩콩콩콩 찍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요게 지금 앞에 거울이 있어요. 그러면 거울 비춥니다. 그러면 이게 맞은편에 이게 있겠죠. 거울아 해가지고 튀어나와라 이래가 팍 튀어나왔어요. 얘가. 예. 그래 얘가 카피된 얘가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얘를 겹쳐보면 얘는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는 뭐야? 거울상 이성질체가 아니라 거울상의 즉 거울상 관계인 이 분자가 튀어나왔을 때 이 두 개가 뭐야? 서로 같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뭐야? 거울상 이성질체를 갖는다는 말을 안 해요. 얘는 거울상 이성질체라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제 손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거 얘기 많이 했죠. 자, 이 친구의 거울상은 거울아 하면 딱 이게 뭐야? 이게 나오죠. 됐죠? 됐습니다. 자, 이걸 뭐야? 여러분들이 겹치려고 생각해요. 요것처럼 겹치려고 생각하면 안 겹쳐져요. 요렇게는 이거 겹쳐지는 게 아니에요. 마주보고 있는데 얘를 포개려고 하면 이 두 개는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알겠죠? 신기하죠? 이렇게 돼 있는 신기한 게 하기도 하고 실제 자연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물 시간에 그 효소의 입체 특이성 그게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분자 두 개 관계를 거울상 이성질체로 하는 거예요. 거울상에 해당하는 것이 서로 다른 분자일 때. 알겠죠? 나중에 보면 치환기가 4개가 달라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탄소에 CH3하고 H하고 COOH하고 OH하고 달려있는 플러스 락틱 엑시드라는 거. 우리 젖산 있죠. 플러스 락틱 엑시드하고 또 마이너스 락틱 엑시드라는 거. 플러스 보호만 다르고 보호의 의미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 친구가 있는데 분명히 락틱 엑시드인데 둘 다 다른 분자예요. 자연에서 하나는 락틱 엑시드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파이루빅 엑시드가 뭐야? 락틱 엑시드 디하이드로제네이즈, 락트산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락틱 엑시드가 되고 교환이 일어나요. 그 락틱 엑시드가 되면 젖산이 근육에 쌓여서 해당 과정이 끝이죠. 뭐 그럴 때 자연에서 생성되는 락틱 엑시드는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죠? 효소가 생성되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는 먹으면 우리가 어떤 다시 해당 과정 회로해서 먹을 수 있지만 즉 천연에서 나오는 그 락틱 엑시드는 한 가지밖에 없고 인위적으로 합성한 거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는 분명히 다른 거야. 같은 건데요. 같은 것 같지만 포개지지 않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알겠지만.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들이 이런 종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보시면 H하고 OH하고 메틸, 에틸 있죠. 그 다음에 HOH, 에틸, 메틸이 있는데 거울을 딱 놓아놨을 때 딱 정확하게 마주보는 건데 이거 겹쳐지지 않아.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 OH, H, 메틸, 벤젠고리 딱 거울 마주보고 있는데 두 개 포개보면 신기하게 안 포개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예요. 자,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를 지금 제가 방금 했던 이런 쐐기 형태로 나타내면 좀 복잡하니까 아주 이 입체화학 파트에서 더 간단한 입체식으로 나타내는 하나가 더 있어요. 앞에서 우리 뉴먼트 형식 앞에 점 뒤에 보름달 탄소 해가지고 한 거 배웠죠. 그 다음에 쐐기 형태는 여기도 많이 나옵니다. 쐐기 형태는 검은색이 지면 앞, 차순색이 지면 뒤, 그 다음에 점선색이 지면 뒤, 그 다음에 선은 지면에 있다.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피셔 트윙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피셔 선생님이 입체를 간단하게 십자가 모양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락틱 엑시드라는 물질이 이런 물질인데 이 친구가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손이 유익화되어 있죠. 이렇게 해보세요. 손을 여기에다가 화면상에서 여러분 보시고 OH, H, COOH, CH3 요 중심 탄소하고 COOH하고 CH3가 지면에 누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OH가 뭐 지면 앞쪽에 이 H가 지면 뒤쪽에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예요. 이 친구를 그대로 제가 돌려볼게요. 자유회전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 그냥 보는 각도를 앞쪽에서 본다는 거예요. 서쪽에서 본다는 거예요. 보면 어떤 요런 모양이 되겠죠. 요런 모양. 됐나요?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요 두 개는 지면 앞으로 세기니까 검은 세기가 나오고 요 두 개는 어떻게 돼요? 지면 뒤로 세기니까 점선 세기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를 표현을 할 때 뭐야? 십자가 형태로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은 반드시 어떻게 돼 있다? 수평면 두 개는 뭐야? 수평면 두 개는 지면 앞으로 나온 거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이 손이 제일 낫죠. 그래서 수평면 두 개는 서쪽하고 동쪽 두 개는 지면 앞으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그 남쪽하고 북쪽 두 개는 지면 뒤쪽으로 들어가는 걸 이렇게 선으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잡아서 내가 요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요렇게 해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동선은 바뀌지만 앞으로 튀어나온 거 그대로고 뒤로 들어가는 거 그대로죠. 그래서 요걸 180도 회전하면 그죠? 이렇게 돼 있던 요 까만 걸 여러분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메틸이죠. 메틸이 안으로 들어갔던 게 180도 하면 위로 올라오면서 안으로 들어가고 동서 바뀌고 남북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동서 바뀌고 남북 바뀐 이 구조는 같은 구조예요. 그런데 절대로 어떻게 하면 안 되냐면 H와 COH 하나를 쏙 바꿔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H와 COH를 바꿔버리면 COH는 지면 앞으로 나온 게 되고 H는 지면 뒤로 들어간 거게 되기 때문에 그냥 평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알겠죠? 이 규칙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크게 하면 요거, 작게 하면 요거, 요게 더 편해지고죠. 그래서 요렇게 한 구조가 요 구조라는 거예요. 즉, 이 마이너스 락틱 엑시드가 그대로 마이너스 락틱 엑시드예요. 예? 이 중력의 작용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걸 잡아가지고 여기서 뭐 어떤 거는 이렇게 있다가 얘가 빙 돌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모양도 있겠죠. 그냥 이걸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요거지 요거. 이걸 뭐 뒤트고 그런 거 아니고 자유회전한 거 전혀 아닙니다. 보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180도로 돌려서 보는 방식을 다르게 할 수는 있는데 요것만 탁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피셔트 형식의 규칙과 정의를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고 이거는 입체에 표현하는 방식이지 용어에서 해당하는 번호는 아니에요. 10가지 용어 중에서 번호는 여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와 그 표현 방법을 제가 나타낸 거고 두 번째 용어가 카이랄 분자예요. 카이랄 분자. 자, 카이랄 분자라는 거는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두 개가 뭐라고 했죠? 거울상 이성질체. 요 두 개는 뭐야? 거울상 이성 색깔 같은 거. 이 두 개는 거울상 이성질체 같은 게 아니라 같은 분자. 이런 분자들은 뭐야? 거울상 이성질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연에서. 그래서 이거는 비카이랄이라고 그렇고 요런 거는 뭐예요? 카이랄 분자라는 거예요. 요 각각을. 그래서 이 카이랄 분자의 거울상 이성질체. 이 카이랄 분자의 거울상 이성질체. 아시겠어요? 즉 뭐야? 거울상 이성질체를 가질 수 있는 분자를 카이랄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울상 이성질체는 반드시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일란성 쌍둥이. 조항길이, 조항강이야. 다르죠? 이 둘이 뭐야? 다른 인격체잖아. 물론 제가 뭐 사람을 비했는데. 그래서 둘이 일란성 쌍둥이에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조항길쌤한테 확 들고 가고, 조항강쌤한테, 아니, 그 정상인데, 조항길쌤한테 뭐 면접 물어보고, 조항강쌤한테 확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 생긴 게 거의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다른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 알겠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각각이 이제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하면서 이 카이랄 분자하고 이 카이랄 분자 자연에서 공간적인 결합 방향만 다른데 어쨌든 다른 물질이에요. 이런 분자를 뭐야? 카이랄 분자를 해요.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를 가질 수 있는 분자. 요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선생님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어떻게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냐면 분자 내 대칭면이란 것이 뭐야? 카이랄 분자인가 비카이랄 분자인가를 구분하는 제일 큰 기준이에요. 뭐 제가 절대 기준이라고 또 하는데 대칭점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 아주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아주 뭐 작은 시험에 나오기는 하지만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주로 되는 분자 내 대칭면만 이렇게 기본에서 합니다. 그래서 카이랄과 비카이랄을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분자의 카이랄, 비카이랄 분자, 카이랄인지 비카이랄인지 분자 구분하는 건데 대칭면이 즉 거울면, 대칭면이라는 게 거울면이 존재하지 않아야 카이랄 분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놓았죠. 여기서
요 CL, C, BR을 해가지고 요걸 거울로 만들어 놓으면 요 H와 H는 대칭이 딱 되죠. 이 거울면이 바로 대칭면이에요. 그래서 분자 내 대칭면이 생기는 이 분자는 카이랄 분자 아님. 요거 요렇게 돼 있죠. 그런데 CL, C, BR을 기준으로 하는 면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H하고 F하고 대칭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카이랄 분자예요. 즉 대칭면이 있고 비카이랄, 대칭면 없음 카이랄. 자, 요거 뭐야? 대칭면이 있어. 말 안 됨 선생님, 이거 뭡니까? 에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고 COH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요거는 COOH를 하나의 덩치로 생각하세요. 자유회전이 가능하니까 그냥 고깔이나 아니면 구로 위에도 하나 구예요. 알겠죠? 그래서 구가 있는 거는 요게 좀 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큰 구가 있고 여기 뭐야? H하고 H가 있으니까 역시 대칭면이 생겨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대칭면이 하나 생기면 이거는 비카이랄 분자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대칭면 없음. 왜? CH3, COH 다르고 그죠? HOH 다른데 요거는 요렇게 대칭면 해도 뭐야? 안 되고 요걸 대칭면으로 한다 하더라도 HCOH를 대칭면으로 한다 하더라도 CH3하고 COH가 대칭이 안 되죠. 그래서 대칭면이 없어요. 헷갈림, 엄청 헷갈림. 이거는 왜? 입체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 보면 여러분들 감 잡혀요? 알겠죠? 그럼 지금 제 손은 이게 카이랄 분자예요? 비카이랄 분자예요? 요렇게 했다고 해서 요 두 개가 엄지하고 중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대칭면이 없는 거예요. 제 주먹하고 요거의 포인트, 이거 뭡니까? 검지입니까? 둘째 손가락하고 요 팔뚝을 한 면으로 하면 요거 대칭면 안 됨. 대칭이 안 됨. 그 다음에 요거하고 주먹하고 요 손하고 요렇게 평면을 하면 요하고 요거 팔뚝하고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대칭면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카이랄이에요. 카이랄. 카이랄이니까 뭐야? 거울상이성 절체가 있고 두 개가 거울상이성 절체 관계가 서로 포개지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어디 갔니? 내가 가져왔는데 손을 잘라서 가져왔는데 손을 잘라가지고 이거 손 모양을 가져왔는데 이게 얇아서 안 보이네요. 자, 그래서 분자의 입체 중심이라는 용어까지만 하고 제가 마치겠는데요. 입체 중심이 뭐냐 하면 아니고 어디 떨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죄송합니다. 요거 보세요. 요거 보시면 요거는요 제 손 모양하고 제 손 모양 흉내 그대로 낸 거죠. 잘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보세요. 요거는 지금 거울면 됐죠. 근데 요거는 포개져서 똑같아. 제가 손이 기억이 아니라서 똑같아. 포개져요. 겹쳐져요. 이거는 겹쳐져. 왜 이런 차이가 나올까요? 요거는 손은 이렇게 안 겹쳐져요. 실제로 해보면. 요건 왜 겹쳐질까요?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뭐냐면, 이게 뭐야? 왼쪽, 오른쪽 다르고, 근데 앞, 뒤는 똑같아서 그래요, 요거는. 근데 요거는 뭐야? 왼쪽, 오른쪽 다르고, 앞에 손바닥 면하고 뒤 손등 면하고 다르기 때문에 겹쳐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런 경우에는. 그래서 원래 기원이 카이랄리티 하는 거는 손이라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손이 요렇게 평면하는 거면 요게 더 입체적이라서 제가 이걸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입체 중심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앞 뒤가 다 달라야 된다는. 그래야지 카이랄리티를 가지는 어떤 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치환기를 가지는 중심 원자. 치환기 몇 개? 서로 다른 4개의 치환기라고 나올 거예요, 교재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치환기를 가지는 중심 원자. 한 개 존재 시 항상 카이랄 분자. 이게 중심 원자, 서로 다른 치환기 4개를 가지는 거에 중심 원자에 해당하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4개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이게 입체 중심이란 거예요. 입체 중심, 카이랄 센터. 이렇게 저렇게 다 써요. 그래서 한 개 존재하면 항상 이 친구는 카이랄 분자예요. 복잡한 분자 내 대칭면 입체 골치 아픈데 그거보다는 훨씬 쉬운 팁이에요. 팁 일종의. 왜 팁이라 하냐면 하나는 무조건 카이랄이에요. 대칭면 안 따져봐도 돼요. 근데 2개 이상이 되면 대칭면이 생기는 것도 있어요. 안 생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2개 이상이 되면 대칭면으로 카이랄을
판단해야 돼요. 또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근데 한 개 가진 카이랄 분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요거 보세요. 요거 여러분들이 왜 이게 어렵냐면 분자내 대칭면에 어렵냐면 정육각형이 아니죠. 체어폼이죠. 그럼 여러분들 체어폼 연상하고 여기에 달린 거 어떻게 대칭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입체 중심으로 판단하면 하나 둘은 분명히 요 탄소에 하나 둘은 다른데 요거는 딱 대칭으로 생겨서 요 두 개는 사실 뭐야 같은 치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치환기 네 개가 서로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다르지 않죠. 나 달라야지 뭐야 입체 중심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입체 중심이 없어요. 그러면 뭐 이거는 뭐다 비카이랄 분자고 요거는 보세요. 요 탄소에 OH 메틸 다르죠. 그 다음에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다르죠. 반으로 딱 나누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 네 그룹 중심 원자가 달라요. 이걸 입체 중심이라 하고 이 입체 중심, 즉 카이랄 센터가 있는 분자는 카이랄 분자예요. 헷갈리면 안 됨. 분자 내 대칭면은 없어야 카이랄 분자. 입체 중심은 하나 있어야 카이랄 분자. 두 개 이상 있을 때는 아니다. 또 다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5번째 용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